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그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질 거예요. 바로 기회와 위협,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나라를 떠나는 일, 전화 한 통에 사망원이 사라지는 일, AI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죠.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위협을 들이밀면서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똑똑한 두뇌들이 왜 중국으로 가는지, 그리고 전화 한 통에 전 재산을 날리는 끔찍한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AI가 생명을 창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놀라운 소식과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한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학계의 핵심 인재, 소위 말하는 두뇌들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겁니다. 한국에선 연구를 계속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와,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훌쩍 떠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을 바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 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돈 문제 무시할 수 없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억 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이 실제로 제시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부하기가 정말 힘든 조건이죠.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바로 보입니다. 단순히 연봉만 4배? 아니에요. 정년 걱정 없게 해주고 연구비는 불안하지 않게 팍팍 밀어주고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그냥 똑똑한 교수 몇 명이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 경쟁력,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혁신의 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기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서 아주 개인적인 위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날려버린 사건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수법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5단계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가짜 세상을 만드는지 알 수 있어요. 카드 배송원으로 시작해서 앱 하나 깔게 만들고 그 순간부터 내 핸드폰은 그냥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감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는 사기꾼한테 연결되도록 조작해버리니까요. 피해자는 완벽하게 고립돼서 사기꾼이 만든 무대 위에서 혼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금감원이든 진짜 공공기관은요, 절대 돈 보내라고 안 합니다. 앱 까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럼 무조건 끝내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 이게 철칙입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인간을 속이는 기술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생명체를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게놈 언어 모델이라는 AI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처럼 생명의 언어, 그러니까 DNA의 문법을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마치 작가가 새로운 문장을 쓰듯이 이 AI가 새로운 생명의 설계도, 즉 유전자 코드를 창작해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AI가 설계한 대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바이러스 16종이 태어난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이 AI가 만든 바이러스 중 일부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던 무시무시한 슈퍼버그를 죽이는 능력이
자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기술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한쪽을 보면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해 보이고요. 다른 한쪽을 보면 이걸 악용해서 끔찍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동시에 느껴지죠.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잠재력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막 열어젖힌 셈입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강력한 AI가 시시각각 등장하는 시대에 그럼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새로운 위협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책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꽤 다각적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암호화된 아이디를 쓰게 해서 유출 위험 자체를 줄이고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책임감 있게 다루도록 만들고 특히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등 우리가 마주한 위협의 수준에 맞춰서 디지털 세상의 방패를 계속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요. 국가의 핵심 인재부터 우리 각자의 돈, 심지어 생명의 설계도까지 이 모든 게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위에 놓여 있는 셈이죠.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규칙과 생각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